오늘 한국과의 경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 상대 수비수와 골키퍼의 충돌로 인한 실점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매우 놀랐던 부분은 손흥민 선수를 잃은 시간에 교체 아웃시킨 상대의 결정이었습니다. 사실상 그 잃은 교체가 오늘 우리가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이며 그 부분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에서 한국은 멕시코를 상대로 1대0으로 패배하여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이날 김승규 골키퍼와 수비수 간의 충돌로 인한 실점보다 멕시코의 아기레 감독이 손흥민의 잃은 교체 아웃에 대해 털어놓은 솔직한 이야기가 현지에서 더 큰 공감을 얻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좋아요 버튼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국과의 경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를 묻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부분 한국의 골키퍼와 수비수 충돌로 인한 행운의 실점을 이야기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의 승리는 한국이 손흥민을 빠른 시간 안에 교체 아웃시킨 그 결정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왜 손흥민의 잃은 교체가 경기의 분수령이었는지, 그리고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협이었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솔직하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한국을 상대로 경기 초반에 정말 힘든 싸움을 했습니다. 경계 대상 1호로 지목한 손흥민이 우리 수비 배후 공간을 계속해서 침투해 들어왔거든요. 단 한 명의 선수 때문에 우리는 수비 라인 전체를 뒤로 물러서 설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인을 내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빠른 역습 형태의 공격을 전혀 가져갈 수 없었어요. 손흥민 한 명이 우리 팀의 공격 방식 자체를 봉쇄해버린 겁니다. 축구에서 한 선수 때문에 팀 전체의 전술을 바꿔야 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메시나 호날두 같은 선수들이 그랬죠. 오늘 손흥민이 우리에게 딱 그런 존재였습니다. 경기 전 우리 분석팀이 손흥민의 침투 패턴을 며칠 동안 연구했는데 실제 경기에서는 그 패턴조차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다양했어요. 손흥민은 이날 경기에서 드리블 성공률 100%를 기록했습니다. 단 한 번도 볼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월드컵 무대에서 그것도 우리 같은 강팀의 압박 속에서 드리블 성공률 100%를 기록한다는 건 정말 믿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우리 수비수들이 손흥민에게 달려들 때마다 그는 한 박자 빠르게 볼을 다뤘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볼 점유의 주도권을 한국에게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압박을 해도 손흥민은 영리하게 볼을 지켜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선수들의 체력만 소모되었죠. 볼을 가지지 못하면 계속 따라다녀야 하잖아요. 전반전이 끝났을 때 우리 미드필더들의 활동량이 평소보다 훨씬 많았던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하프타임에 선수들에게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하고 다리 마사지를 받게 한 것도 손흥민을 쫓느라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였어요. 뿐만 아니라 손흥민은 자신의 동료들을 위해 최전방에서 거친 몸싸움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지상볼 경합 성공률 100%라는 수치를 봤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보통 스피드가 빠른 공격수는 몸싸움에 약한 경우가 많은데 손흥민은 스피드와 피지컬을 모두 갖춘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흥민을 더더욱 경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의 공격수는 몸싸움이 들어오면 쉽게 볼을 내주는데 손흥민은 그 거친 압박 속에서도 볼을 지켜내고 동료에게 연결했어요. 이런 완성형 공격수를 막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전반 초반 손흥민이 우리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고 칩슛을 시도했을 때는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순간 벤치에 있던 우리 코칭 스태프 전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비록 우리 주장 에드손 알바레스가 환상적인 오버헤드킥으로 걷어내긴 했지만 그 찰나의 순간에 골문을 비우고 나온 골키퍼의 키를 넘기려는 판단력과 감각은 전 세계에 몇 안 되는 선수들만이 가진 능력입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왜 손흥민이 세계적인 선수인지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평범한 공격수라면 그 상황에서 슈팅을 강하게 때렸겠지만 손흥민은 순간적으로 골키퍼의 위치를 읽고 가장 영리한 선택을 했거든요. 그런데 경기를 치르면서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술 자체가 손흥민의 빠른 스피드를 살리는 방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점유하려는 움직임만 보이더군요. 만약 한국이 점유 위주의 전술이 아니라 손흥민의 스피드를 살려서 우리 수비 뒷공간을 직접 노리는 전술을 사용했다면 우리는 훨씬 더 힘든 경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 부분이 우리에게는 다행이었어요. 손흥민과 같은 스피드를 가진 선수를 보유하고도 점유 위주로 경기를 풀어간다는 건 그 무기를 제대로 쓰지 않는 것과 같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를 피한 셈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지도해본 경험이 있는 이강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강인은 손흥민에게 침투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예요. 그런데 오늘 한국은 이강인에게 수비 쪽으로 내려와서 볼을 돌리는 역할을 부여하더군요. 손흥민에게 침투 패스를 연결하는 것이 어려워진 거죠. 손흥민과 이강인, 이 두 명의 핵심 자원을 동시에 무력화시키는 한국의 전술이 저로서는 정말 의아했습니다. 이강인이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손흥민에게 침투 패스를 연결하는 역할을 맡았다면 우리 수비는 정말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한국의 골키퍼와 수비수 충돌이라는 행운으로 운 좋게 득점해서 승리했다고 질문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한국이 손흥민을 일찍 교체 아웃시킨 것이 진짜 승리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손흥민이 교체되는 순간 우리는 그동안 손흥민 때문에 뒤로 물러나 있던 수비 라인을 빠르게 정상적인 위치로 조정할 수 있었어요. 그 순간 경기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후반전 들어 우리 수비 라인이 정상 위치로 올라오면서 비로소 우리가 준비했던 빠른 역습 축구를 펼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역습 상황에서 우리에게 기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이 있었을 당시 전반전에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시도하지 못했던 빠른 공격 전환이 손흥민이 빠진 후반전에는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손흥민이 빠진 뒤로 한국의 공격은 더 이상 우리의 뒷공간을 노리는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롱볼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걸 깨달은 순간 솔직히 저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우리 수비가 가장 무서워하는 건 빠른 침투인데 그 위협이 사라졌으니까요. 단순한 롱볼은 우리 센터백들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있을 때는 뒷공간을 항상 신경 써야 했지만 손흥민이 빠진 뒤로는 공중볼 경합에만 집중하면 됐으니까요. 수비하는 입장에서 이 차이는 정말 큽니다. 만약에 한국이 롱볼과 스피드를 동시에 공략하기 위해 손흥민을 교체 아웃하는 대신 그대로 두고 타깃형 공격수를 추가로 투입했다면 어땠을까요? 손흥민의 스피드로 뒷공간을 노리면서 동시에 타깃형 공격수로 우리 수비진을 흔들었다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렇게 한국에게 승리로 경기를 끝낼 수 있었다고 장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만큼 손흥민의 존재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위협이었어요. 한 명의 선수를 빼는 것만으로 상대팀의 위협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건 그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승리는 우리가 잘해서 얻은 결과라기보다는 상대가 손흥민을 100% 활용하지 못한 것이 우리에게 매우 큰 행운이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외에서는 이 같은 반응을 보여주었고 좋아요와 무료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편안함에 이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